처음부터 저희를 만나 리모델링 방향으로 검토하셨다면 7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고려하시기 전이라면 반드시 리모델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동하우징 MC 황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서초구 방배동 건물입니다. 기존 시멘트 벽돌 구조의 3층 건물을 철거하고 2개 층을 증축한 리모델링 현장인데요.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주님의 주거 만족도는 물론 임대 수익성까지 확보하면서 건물 가치가 크게 상승한 사례입니다. 그럼 건물주님께서 왜 경동하우징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공사가 진행됐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도 리모델링도 경동하우징. 네, 그럼 김 차장님, 이번 현장 입지와 상권은 좀 어떨까요? 네, 이 현장은 2026년 완공된 레미안 원페를라 1097세대 대단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고 내방역 도보 10분, 이수역 도보 16분으로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또한 서리풀 터널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약 16분이면 이동 가능해 서초 강남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럼 송 이사님, 이 건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동하우징과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을까요? 반도체도 설계가 가장 중요하듯 건축도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타 설계사무소와 신축 설계를 완료하고 신축을 준비 중이셨는데요. 이후 저희가 진행했던 가락동 버거킹 리모델링 건물 현장을 보시고 큰 만족을 느끼셔서 경동하우징에 직접 문의를 주셨고, 결국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와, 그럼 이미 신축 설계를 진행하셨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리모델링을 다시 선택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 신축 설계 비용으로 약 7천만 원을 사용하셨고, 이후 저희와 약 4천만 원 규모의 리모델링 설계 계약을 추가로 진행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를 만나 리모델링 방향으로 검토하셨다면 7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고려하시기 전이라면 반드시 리모델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김 차장님, 그렇다면 이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건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공사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 건물은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를 유지하고 주요 구조부를 재사용했습니다. 반면 3층 시멘트 벽돌 구조는 철거 후 철골 구조로 3층과 4층을 새롭게 중축했습니다. 정말 신축에 가까운 대공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그럼 송 이사님, 비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 건물은 연면적 190평 규모로 만약 신축을 진행했다면 최소 약 20억에서 21억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설계비, 공사비, 해체 심의비, 승강기비, 감리비, 취득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면 총 10억 8천만 원에 완료했습니다. 즉 비용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절감한 셈입니다. 게다가 강남에서 4층 건물주 주택으로 증축해 바로 옆 아파트 생활권을 누리면서 아래층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주거 플러스 수익형 건물을 동시에 확보한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저도 정말 갖고 싶은 건물인데요. 그럼 차장님, 이사님, 저희 현장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같이 들어가시죠. 와, 근데 송 이사님, 지금 보니까 이 건물 외벽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이 빨간 벽돌 느낌이 너무 예쁜데요. 네, 이거는 벽돌이 아니라 벽돌 타일 마감입니다. 국내 유일의 인조 벽돌 타일인 두라스텍 탱고 레드 제품이고, 이 외벽 타일의 경우에는 외벽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벽 발수제를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외벽 타일 시공할 때 창호 테두리에 누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창호 주위에 방수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자재의 비용은 중불연 단열재 시공 후 벽돌 타일 시공 금액까지 1제곱미터당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송 이사님, 여기는 승강기가 좀 건물 규모에 대비해서 커 보이거든요. 이거는 몇 인승인가요? 리모델링은 승강기가 핵심인데요. 여기는
12인승 장애인용 승강기가 들어갔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를 넣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경우에는 9인승부터 장애인용 승강기로 인정받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가격은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네, 여기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운행되는 12인승 현대 엘리베이터로 금액은 약 4,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단 쪽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근데 차장님 여기 계단이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엄청 튼튼해 보여요. 계단실 바닥은 내구성이 좋은 화강석 석재로 마감하였습니다. 계단실은 공용공간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며 이사할 때도 가장 많이 손상되는 곳입니다. 화강석의 경우 내구성이 뛰어나 웬만한 충격에도 손상되지 않아서 모든 건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 이거는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공사 비용은 해배당 화강석 자재 4만원, 시공비 부자재 4만 5천 원이며 약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사님 여기 2, 3층 이 뒷부분 이 공간은 원래 발코니로 사용되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걸 확장하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 2종 일반 주거지역 건물은 건폐율 50%로 지어진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 진행간에 남아있는 건폐율을 활용해 발코니를 확장해서 전용 면적 31평을 만들어냈습니다. 상가는 면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면적이 작으면 원하는 업종에 상가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들어올 자리에 3, 4평 정도의 전용 면적 증대는 임대 수익률을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원래 발코니로 사용하던 면적을 내부로 편입했기 때문에 공사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사님 여기는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저는 항상 남녀가 공용이면 조금 불편했거든요. 요즘 화장실을 만드는 트렌드는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워낙 요즘 사건 사고도 많고 여성분들이나 소중한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게 화장실입니다. 작더라도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고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요즘 온수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전기 온수기는 꼭 설치하셔야 되고, 여기 이렇게 그 천정에도 온풍기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화장실 한 개소를 만들어내는 건축 비용은 약 4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여기는 주차장 바닥이 정말 깔끔한데 어떤 공사를 진행한 건가요? 네, 지하가 있는 건물은 주차장 방수가 핵심이고 다음이 주차장 바닥 마감입니다. 저희는 이런 경우 주차장 바닥에 묵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비노출 우레탄 복합 시트 방수를 진행하고 그 위에 다시 강도 높은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리고 기계미장, 신축 줄눈을 시공하여 콘크리트 하드너를 도포 후 마감합니다. 한 번의 정확한 시공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법입니다. 그럼 여기 공사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네, 약 80회배 정도의 주차장 공사의 경우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소모됩니다. 사장님, 이 건물은 설비 배관이랑 전기 공사는 다 진행이 된 걸까요? 네, 뼈대만 남겨놓고 리모델링 할 경우 전기 설비 공사는 전체 재시공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항상 보는 화재 사고는 항상 노후화된 전기 배선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설비 배관의 경우 겨울에 동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그럼 여기는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연면적 200평 정도의 건물 전체 전기 공사비는 약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이며 설비 공사의 경우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1억의 설비 투자로 40년은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4층 건물주님 주택으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사님, 여기 인테리어가 굉장히 과하지도 않고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잘 해놓은 느낌이에요. 우리 건물주님과 만나는 시작부터 4층은 주택으로 계획했습니다. 강남 40평 아파트에 사시면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설계팀이 정말 레이아웃에 고민을 많이 한 건물입니다. 그 내부를 보시면 건물주님의 의도와 같이 주방 타일이라든지 출입구 입구 루바라든지 내부 화장실의 마감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마감과
너무 과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주택 조성 비용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낸 주택입니다. 원페를라 30평형 주택 가격의 20%의 비용으로 공사비를 투자해서 만들어낸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사님과 차장님과 얘기 나눠보니까요.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만들어진 이 방배동 건물이 단순히 이 지역만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 건물주분들도 충분히 탐낼 만한 전략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현장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낡은 건물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건물 내 주거 공간을 함께 구성하면서 자금 운용부터 중축, 수익 구조까지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설계된 사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현재 시장 상황과 비용 구조를 고려해 리모델링을 우선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도 해결하고 최소 월 1,3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까지. 와, 이사님, 이 방배동 건물은 리모델링의 교과서 같은데요. 리모델링으로 단순히 예쁜 건물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건축 비용 절감, 임차 리스크 제로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어떤 임차 구성으로 최고의 수익을 낼지 경영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리모델링의 파트너 경동하우징. 그럼 다음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신축도 리모델링도 경동하우징.